공부해서 빠르게 나누는 공파 팁입니다. 전 재산이 5천만 원인 74세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 정도 쓰실 수 있대요. 그런 분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지 주신 사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분은 여성 시니어분이신데요. 혼자 되셨습니다. 한 달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합쳐서 60만 원 정도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재산을 다 털어보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의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참 액수가 얼마 안 되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연이 올 때는 항상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생계급여 신청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될까요? 서울 지역 경우에는 기초 재산액이 한 7천만 원이 좀 넘고요. 네. 광역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5천만 원 약간 밑인데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기본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계급여 대상자에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물론 부양하는 자녀가 뭐 재산이 많다든지 소득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분이 소득이 한 6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 지원액이 76만 5,400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재산도 좀 있어서 그 금액이 좀 빠질 것 같고 이런저런 따져보면은 10만 원 이하가 될 확률도 있거든요. 아, 지원받는 금액이.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생계급여 대상자 신청을 꼭 해야 할까요? 그래도 대상이 되신다면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노후에 살 집의 프리패스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추천드리는 무료 실비 양로원, 고령자 복지주택, 또 공공임대주택의 생계급여 대상자는 프리패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혜택들이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노후를 건강하고 여유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사셔야 건강하게 사시고 아프지 않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대상이에요. 저희가 볼 때.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아유 뭐 나와봤자 몇만 원 나오는데 뭐 창피하게 그런 거 뭐하러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네, 한 3분의 1은 창피해서 안 하시고 3분의 1은 몰라서 안 하시고 3분의 1은 자존심 때문에 안 하시고 저는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돈 진짜 뭐 한 2, 3만 원이 나오더라도 내가 그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니까 꼭 하는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분이 아마 그 74세셔서 뭐 일하시기는 힘드시리라 생각되지만 그렇더라도 생계급여 신청을 하시게 되면 나라에서 또 일자리 지원도 많이 되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나이 들어서는 삶의 활력소도 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받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 건강하게 사셔야 나중에 의료비라든지 요양비, 간병비 이런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국가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지만 만약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셨다. 그럼 지난번 저희가 영상 올려드렸죠. 75세 남성 어르신들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안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러면 정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첫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실비양로원입니다. 공방님은 실비 양로원 너무 좋아하셔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분 생활비가 6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사실 수 있을지 따져봤을 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합리적인 곳이 실비양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실비를 내셔야 될 경우에는 얼마를 내시게 되는 거죠? 네, 일단 보증금 500만 원을 내셔야 되고요. 그건 나가실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한 달에
44만 9,300원. 그러니까 네. 한 45만 원 정도 내시면 새끼 식사가 제공이 되고요. 집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 60만 원 정도 가용하실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한 15만 원 남는 걸로 용돈을 빠듯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네요. 네. 장점은 내가 식사 준비를 안 해도 되고, 뭐 집안일을 안 해도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가시는 것보다 일찍 가셔서 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아직 젊으셔서 그곳에 계신 분들이 아마 80대 이상이신 분들 훨씬 많으실 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사시더라도 노인복지관, 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집은 실비양론에 계시면서 주거는 해결하시지만 낮에 활동들은 충분히 밖에서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실비양론 갔을 때 바삐 나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근데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실비양론이 좋긴 하지만 방 혼자 쓰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고령자 복지주택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가 배틀을 하고 있죠. 공마님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더 낫겠다. 괜찮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는 되지 않으셨지만 주거급여는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로 월세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 복지주택에 보증금을 최소로 하고 월세를 많이 내는 식으로 해서 그 월세는 주거급여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생활비 여유가 생기는 거죠. 관리비랑 식비 그리고 생활비를 부담하시면 되죠. 네. 또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요리도 좀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두 끼만 드시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충분히 또 생활하실 방법을 짜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령자 복지주택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잘 활용을 하시면 무리하지 않고 친구들도 사귀고 재미나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죠. 그런데 나는 그냥 살던 데서 살래. 네. 나는 가기 싫어. 또 어딜 찾아서 떠나서 또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다 해. 이러시는 네. 분이 계세요. 그러면 추천하실 게 또 있죠. 네, 고령자 어르신들은 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어르신들이 많이 입주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마다 고령자 우선으로 뽑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집 같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원룸이나 빌라 같은 매입 임대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나는 좀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그럼 영구임대 아파트라든지 국민임대 아파트 이런 곳들을 나의 노후 주거지로 생각하시고 잘 찾아보시면 훨씬 더 나은 여건에서 생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5년 한의원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 저희한테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오시거든요. 의료보호 1종, 2종 이렇게 오시는데 이분들이 아마 생계급여 대상자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들일 겁니다. 환자분들이 사는 곳을 보면 의외로 공공임대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나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생활도 단정하게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보기에는 더 어려우신 분들인데. 저는 이분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데 나이가 들어서 60 넘고 70이 넘었어요. 그럼 할 만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때 자신을 점검을 해보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 몸을 갈아 넣어가면서 일을 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도저히 방법은 없나, 이걸 생각을 해보신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준비를 또 해놨잖아요. 준비를 해놓은 건 그걸 쓰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게 쓰셔야 그 뒤에 돈이 드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셔야 더 몸도 건강하고 나중에 몸이 많이 불편해지시고 꼼짝도 못 하셔서 나라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는 그런 분들한테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몇 배 들어가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이 이야기해 줬든지 주변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줬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신청을 해서 된 거잖아요. 그만큼 자신을 내려놓고 고집이 없다는 반증도 되고,
그래서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처지가 어렵다고 비관하시거나 또는 자식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이 어떠신가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활발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연들을 저희가 힐리언스 섬마을에 와서 또 모처럼 이렇게 자연과 함께 저희가 쉬면서 같이 이야기해 본 것들이에요.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공빠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